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은 이 건물이 보이는데요. 네,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 같습니다. 왜냐면 밤인데 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의 옆부분이 이렇게 된 게 이거하고 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이제 보이고 있고 그 공사장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앞에서 한번. تفعل يا عم وريك طلع عينيك لا لا يلا يا روح وقعد وقع وقعد لا بعد وقعد واحد ثاني وقعد بالسفر وقعد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었더니 이런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이 켜 있죠. 이 건물은 완공된 사용 중인 건물 같습니다. 그 건물이 대략 여기 있는 이 건물로 보입니다. 그죠? 이 건물이 이렇게 요 옆부분이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예. 요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바그다드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 부지에 있는 요게 지난번에 공격당했다는 레이더거든요. C램 레이더. 그리고 아마 이게 그 C램 그 총일지도 모르고 정확히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쪽에 공격을 하려고 드론이 오니까 C램 그 총을 쐈는데 못 맞추고 이제 얻어맞는 그러한 영상인 걸로 보이고 이제 찍은 위치는 여기 아마 중국어 같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밤에도 여기서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밤에 여기서 숙식을 그냥 현장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에서 찍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밀면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오늘 또 많이 찾았는데요. 네, 이 영상의 제일 첫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영상이 시작됩니다. 쭉 갑니다. 쭉 가면서 중간에 보이는 모든 그 지형지물을 제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연결을 했더니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여기로 사라지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거기 마찬가지죠. C램 레이더에 있는 그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지를 드론이 마구잡이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 국기도 보여요. 기대봉 이로 지나가는 거 이 자리죠. 여기 있는 미국 국기 기대봉으로 막 지나다니고 한 번 더 보여줍니다. 한 바퀴 삥 돌아갔고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장소 역시 남북을 맞추면 그 같은 자리였고요. 또 한 영상은 이제 보여드릴 것까지는 없고 지금 여기서 찍은 영상처럼 보이는 게 나왔는데 이쪽 방향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 그 C램 안테나 레이더 있는 데죠. 근데 C램이 어느 쪽으로 쏘고 있었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날아오니까 일로 쐈겠죠. 그죠? 그래서 볼 때 아마 이쪽 방향에서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가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라크 저항군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반미 친이란계 어떤 무장 단체가 이제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나와요. 현지 이라크 아마 정부군인 것 같은데요. 그 장갑차를 대사관 담벼락에 일정 간격으로 주차시켜 놨습니다. 그죠?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점령군 대사관 주변에 대규모 이라크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반군은 또 미국 대사관 공격하고 정부군은 또 장갑차 배치해서 지키고 이라크도 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카이스마 공항에서 AN/FPS-117 레이더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이 레이더가 파괴되었다는 그 위성 사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레이더의 범위는
460km인가 하는데 제가 한번 재보니까 여기까지 그 레이더 범위가 돼요. 네, ISW 지도를 한번 보고 가시면 스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진한 파란색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뭐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이쪽에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쪽이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 굴리아이폴리아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 굴리아이폴리에서 또 러시아군이 24시간 동안 진출한 지역 빨간 거 나오고 있고 자포리자 방면에 여기 오리히브 방면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포리자 방면에는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쿠웨이트의 유령 조종사 체포 하루 만에 미군 F-15 전투기 3대를 격추한 쿠웨이트 공군 A-18호의 전투기 조종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그럼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치사면은 죽었다는 거잖아. 그죠? 밀리터리 타임스 관계자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5대가 손상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벤구리온 공항에서 KC-135 항공기의 비상 착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 한 대가 그 공중급유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상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기름을 비우기 위해서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바다에 버리고 착륙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미군 의료 후송기는 하루 종일 지속된 드론 공격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병력을 람샤인 공군기지로 이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요 비행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독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환자를 싣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프로미스 4 작전의 5파일 단계를 발표하며 나하리아 베이트 셰메시 텔라비브 서해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 지역 그리고 인근 미군 시설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정밀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드론 등이 동원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은 마치 전통 미술을 전공한 이라크 상공에 스케치와 같은 궤적을 남겼다. 아마 바람이 부니까 그 연기 그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나 보죠. 헤즈볼라가 텔아비브 인근 팔라힘 공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헤즈볼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플라밍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크라이나 위에 이런 것 이상한 것도 달려 있고 딱 플라밍고인데 아니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럴 리가 없지. 이거는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마구잡이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설명에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비슷해 보이는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여기 기리아 슈모나에서 방공망이 가동 중이래요. 같은 해질녘 어스름한 조명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아까 거랑. 그리고 여기도 많이 쏘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기리아 슈모나라고 잠깐만요. 기리아 슈모나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레바논 바로 근처에 있는 요 이스라엘 측 도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집속탄 한 방 떨어지면 또 얼마나 큰 구덩이가 생기는지 그거에 관련된 요거 나왔죠? 요거. 네, 이란의 소형 폭탄, 집속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속탄이 떨어져 갖고 집하고 뭐 차에 막 불 붙고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울 공격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너네 민간인 공격해서 민간인들이 정부를 물러나라 이렇게 하게 만들겠다.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과 그 미국 이쪽 서방 군대가 항상 사용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 공격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영상.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중부를 강타하기 전에 요격됐다. 다시 한번 소리를 크게 해볼까요? 이런 거야.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지면에 거의 가까이 목표에 맞기 직전에 요격됐다는 것입니다. 텔아비브 전역에 집석탄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뭐 주차장 같은데 이런데 거의 차 반만큼 넓이에 이런 게 파였어요. 그러니까 박격포탄 좀 센 거 그런 게 이제 떨어진 그런 위력 같아요. 워싱턴의 전쟁 광들과 이스라엘 광신자들이 B-52 폭격기가 이란 도시들을 폭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값싼 탄약이 풍부하다고 즉 자유낙하 폭탄을 의미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2주 전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B-52 사진에는 폭격기들이 제즘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공권을 장악하고 테헤란에 값싼 폭탄을 투하해야 할 텐데요. 이게 제즘 미사일이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확대해서 보면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은 다음 주에 재급유 및 수리를 위해 크레타 섬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럴드 포드함은 여기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여기 수에즈 운하까지는 이제 왔는데 그 배 불이 나갔고 세탁실에 불이 나갔고 여기서 멈춰 있다는 그 배가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예멘이 무슨 똥폭탄 같은 걸 날려갖고 똥 묻어서 세탁기 돌리다가 세탁기 과열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드함은 파병 기간 내내 24시간 내내 항공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뉴포트 뉴스에서 예정됐던 대규모 정비 및 개조 기간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USS 조지 HW 부시함이 지원함으로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간의 해상생활, 고장난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수병들, 30시간 동안 지속된 화재, 24시간 전투작전, 트럼프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인 거지. 그리스 언론은 미 해군 구축함 USS 제럴드 R 포드호의 승조원들이 이미 연장된 파병 임무를 끝내기 위해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속보 미국이 알줄라니와 그의 IS 조직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싸우도록 활성화하려 한다. 시리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돕기 위해 레바논 동부에 병력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지만 시리아는 지역 분쟁에 더 깊이 개입하고 종파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좀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또 전쟁터에 나가라는 건가? 좀 싫겠죠, 걔네들도. 인도에서 국제적인 공모 혐의로 우크라이나인 6명과 미국인 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인도 영토를 통해 미얀마에 드론과 장비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드론하고 그 기타 군수용 물건을 밀수하다 걸렸나 봐요. 여기가 이제 미얀마가 원래 옛날 영국이 식민 통치할 때 로힝야족이라는 그 소수민족이 지배계층이었어요. 근데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 정부한테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하고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밀수팀에 의해서 무기를 공급받는다. 그런 얘기인가? 헐. 핀란드 게이 안드로이드 회장 알렉산더 스토브는 유럽이 러시아와 정치적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왜 그러는데? 그냥 계속 싸우면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벨기에 사람도 야 러시아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돼. 우리 지금 힘들어. 근데 그게 중동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일부 서방 언론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러시아가 흑-101 순항 미사일용 지상 발사 시스템을 시험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핵무기 감축 뭐 이런 협정에 의해서 지상에서는 발사하지 말고 비행기에서만 쏴라. 그래야 이제 레이더로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위험하지 않게 하자라고 협정을 했는데 그게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핵전력 감축 조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석유 구매 논의 중. 근데 이제 또 인도네시아도 러시아 석유 산다는데, 그럼 추가로 제재가 풀려나? 저는 그 해상에 이미 러시아에서 기름을 싣고 떠났는데 그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한 그런 배들만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산다는데 그럼 추가로 또 뭐가 풀리나? 중동 석유 해협 수송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BBG. 러시아 이란 전쟁의 초기 승자로 부상. 인도는 중동 분쟁 속에서 러시아로부터 석유 구매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NI 통신이 전했다. 이게 3월 3일 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과거 뉴스를 추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초가 어떻게 됐는지. 중동 분쟁이 28일 날 터지잖아요. 3월 3일 날 인도가 안 되겠어. 러시아에서 이거 사야 되겠어. 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거는 언제냐? 3월 6일. 네? 3월 6일 날 나온 또 이건 또 이 뉴스예요. 3월 6일 날 무슨 얘기 나냐면 인도 정유 업체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러시아산 원유를 수백만 줄 즉시 구매하고 있다. 이미 구매하고 있대. 예? 근데 같은 날 구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같은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가 현재 해상 유조선에 저장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가 먼저 야, 나 안 되겠어. 야, 이거 호르무즈 막혀갖고 러시아 거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고 사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내가 허락해줄게.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풍자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예. 그 어느 유럽의 뭐 백인 국가에 있는 지하철 알바인가 푸시맨인가 이 사람이 자기가 차를 세우고 자기가 문을 열고 자기가 문을 닫고 자기가 차를 출발시키는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 그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안 돼 그러면 인도가 그래 알았어 우리 뭐 기름 떨어지고 국민들이 뭐 정전되고 에너지 없다 물러나라 하면 내가 물러나면 되지 뭐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가 허락해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우라늄 확보를 위한 위험천만한 특수작전 검토 중. 이거 진짜 할 건가? 특수부대 보내갖고 이란 땅굴 지하 80m 100m에 있는 그 땅굴 속으로 침투를 시킨 다음에 거기 있는 핵물질을 꺼내서 탈취한다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란데 이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근처에 가서 대충 비슷한 지역 어디에 가고 대충 연기하고 영화 찍은 다음에 달 착륙 그거 영상처럼 그런 거 만든 다음에 우리가 가서 탈취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이러려고 그러는 건가? 젤렌스키가 그런 짓 잘하잖아요. 독일 외무장관이 이란이랑 석유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 독일도 이란하고 뭐 석유 거래를 하겠다고 지금 급한인가 봐요. 석유 때문에. 석유 없으면 국민들이 물러나라 그러면은 정권 뺏기니까 중국은 이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에 긴급 인도적 제한을 제공하기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중국은 더 이상의 인도적 위기를 막기 위해 평화를 증진하고 전투를 중단시키며 해당 지역의 평화 안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 내에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다 좋은데 보세요. 이란, 그다음에 레바논, 이라크는 거의 한 팀이죠. 근데 요르단은 거기다 왜 끼워 집어넣은 거야? 자, 중국이 도와준다는 데는 이란, 그다음에 여기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도와주고 여기 요르단도 도와준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 나라. 요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이랑 친하기 때문에 요 세 나라들하고는 좀 성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얘를 안 도와주잖아. 야, 그럼 이란하고 친한 애들만 도와주잖아. 너 중국, 너 이란 편이지? 이렇게 이제 말 들으니까 여기를 끼워놔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타냐후가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 소문이 돌자 네타냐후가 살아있다고 또 미국 대사를 만나는 이런 영상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가짜 영상 AI가 만들었을 수도 있지 엄청나게 성능 좋은 AI로 만들었나 보지라고 저는 뭐 생각할 수는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으로 선정된 6살 꼬마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어차피 아무도 필요 없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 6살짜리 꼬마아이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난 모르겠는데? 정치 전문 매체 볼리티코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분노 작전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중 일부는 그가 더 이상 전쟁의 종결 시기와 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 특히 세계 시장을 교란시킨 유조선 공격이 분쟁의 흐름을 바꾸고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볼리티코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교전 조건을 변화시켰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군 지상군을 도입을 포함한 확전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해서 더 광범위한 지역에 지역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간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분쟁이 무기한 지속되고 정치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란은 이걸 최소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는 끌어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또 트럼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끌지 못하게 해.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뭐가 있어요? 궁지로 몰아놓고 마지막 구석에 몰린 쥐한테 목숨을 걸고 저항할수록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만하자 그러면 그 쥐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에이 너 조금 이따 또 때리려고 그러지. 선거 끝나면 또 우리 때리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계속 저항하겠지.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러면 유권자가 그 피해를 보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냐?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인간가주의 혼종인 케빈 하스 얘도 좀 대책 없는 것 같아. 호르무즈 해협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연료 배급이 임박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석유 회사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병원과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물자를 보호해야 할 수도 배급제, 연료 배급제가 또 가능하답니다.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 있으면. 파키스탄 분리주의자들이 또 뭔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보지 말죠. 파키스탄 발루치 분리주의 단체에 정말 미친 공격입니다. 제가 보기에 검문소는 비무장 상태였고 그는 정말 냉혈한 입니다. 꼼찍하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검문소에 총도 있었어. 얘네들이 그냥 당황해서 그냥 도망가다가 다 죽은 거야. 총이 있었어. 있는데도 이 기습을 당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기습당해가고 공격당해서. 발루치는 또 어딘가? 아, 여기가 발루치스탄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건가? 발루치스탄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또 파키스탄인데? 그죠?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발루치스탄을 이란이 자기 대의 세력 발루치스탄 시켜갖고 또 여기 파키스탄한테 아프가니스탄 공격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요. 이 이란 공습이 있기 직전에 파키스탄이 그 뭔가 트집을 잡아갖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쟁 중이에요. 뭐 서로 폭격하고 난리 났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요 아프가니스탄 요 근처로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라든지 하여튼 요 철도가 지나가요. 이란으로 공급망이. 그러면 파키스탄이 여기를 공격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이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이 공급망이 끊길 수 있잖아요. 적의 보급로를 끊는 건 전쟁의 기본이잖아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파키스탄더러 이거 하라고.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란이 이쪽 자기네 발루치스탄에 있는 자기 세력을 시켜갖고 여기서 이제 내부에서 뭔가 일으킨 거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추정이 듭니다. 중국이 수출 업체들에게 질소 칼륨 혼합 비료의 해외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비료 생산 국가입니다.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가 가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만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이며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빵이 사치품이 되었을 때 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비료 수출하지 말라고 했다. 왜? 우리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비로 많이 쟁여놔야 되겠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 이란이 중국의 대리군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의 대리군이었다면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 더 많게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길게 갈 것 같다. 아니면 길게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질소, 칼륨, 혼합 비료. 우리 인구도 많은데 비료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쟁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수출하지 마. 헐.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는 나머지 전 세계에서 그게 오겠네. 식량난. 그리고 피해 수습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란이 핵 농축 능력 확보에 매우 근접했다는 명백한 위협이 임박했음을 개소리는 반상에 가서 하세요.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조나단 파웰은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최종회담에 참석했으며 테헤란의 핵 제한이 외교적 해결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거 정말 최대한 이란이 양보했는데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갖고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에게 전문 지식을 의존하는 등 라파엘 그로시는 이스라엘 완전 콧개 갖고 시키는 대로 네네네네 하는 애인데 걔한테 물어보고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했대 이란이. 소식 통도는 진전이 있었고 이란의 제안이 예상외로 상당한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야 우리 권리 있는데 농축할 권리도 있는데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테러센터 소장 조 켄트가 이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임했다. 그는 양심상 이란과의 전쟁을 지시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강력한 미국 로비 압력 때문에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 이란 전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관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가 또 임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 군인 출신이에요. 부인도 군인이에요. 특수부대. 근데 IS한테 그 자폭 테러 당해갖고 죽었어. 시리아에서 아내를 IS에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저는 양심상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러고 관뒀어요. 그래갖고 관두자마자 근데 이 IS는 자 이스라엘을 실수로 한번 공격한 다음에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게 IS는 그 이스라엘, 미국 또 나토 이런 서방 세력들이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하청업체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유력한 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미국을 공격했을까? 아닌 척하려고? 가끔 공격해갖고 아니거든 우리 하청업체 아니거든 우리 걔네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작전에 희생을 당했나 이 여자는? 이 사람 부인은? 나는 항상 그가 안보 문제에 약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왜 네가 임명했어? 약한 놈을 왜 임명했냐고. 아주 약하다. 그가 물러난 것은 잘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이만 국가 대테러 센터장 이제 물러나고 나니까 험담하는 거예요. 에이 약한 놈 새끼 나약한 자식. 야 강하게 해야지. 근데 누구를 위하여? 뭐 때문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마가 시오니스트 이스라엘 네트워크는 오늘 아침 사임한 조 켄트 국가 테러센터장을 상대로 이미 비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 시리아 이런 데서 작전할 때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전 그린벨의 특수작전부대 지상군 출신 조 켄트는 시리아에서 ISA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해군 수석 부사관 CNN 조 켄트의 아내는 2019년 1월 16일 시리아 만비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전사했습니다. 조 켄트는 아내가 ISA에 살해된 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군에서 사임했습니다. 조 켄트는 찰리 커크 암살이 외국 세력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지만 캐시 파텔은 이에 반대했다. 조 켄트 엘리트 기득권 측은 전쟁을 원합니다. 전쟁은 수익성이 좋고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군대에 가갖고 그 세뇌가 풀렸네. 빨간 약을 먹었네. 저도 엄청난 애국자였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가 되게 된 바로 그 마법의 단어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간 순간 처음으로 꼬라박아! 이 마법의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빨간 약을 먹은 네오로 변신해서 모든 12년간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간 받았던 애국 세뇌와 그리고 그 배달의 기술을 보면서 품어왔던 애국자인 김진팔의 이 모든 희망과 그 세뇌가 풀렸어요. 빨간 약. 그러니까 군대가 좋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군대가 족같아야지 세뇌가 풀리거든. 그러니까 군대에서 계속 꼬라박아 시키고 비리가 터지고 그래야 그 김진팔 같은 병신 같은 애국 세뇌, 국뽕 세뇌 당한 새끼들이 군대에 가갖고 꼬라박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난 왜 여기 있지? 이건 뭐지? 난 나라를 지키러 왔는데 내가 왜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지? 왜 죄인처럼 머리를 깎이고 죄수복 같은 걸 입고 감옥 같은 막사에 강제로 24시간 갇혀갖고 감시당하면서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러 온 사람에게 국가는 이렇게 대우하는가? 이거를 군대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바로 이 마법의 단어 꼬라박아! 그 순간 제 모든 세뇌가 풀렸습니다. 정확히는 풀리기 시작했죠. 벤 샤피로는 조 켄트가 뇌기능저하 때문에 사임했다고 말하며 그의 사임서는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내가 이런 찐따 새끼 말을 내가 전해줘야 되나? 조 켄트는 2024년
이란 전쟁에 대해 꽤 정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중격과 공포 작전을 위해 이란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축하할 만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란 국민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그들을 단결시킬 것이다. 이란은 수세기 동안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매우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 이게 이제 조 켄터의 그건데 사임하는 이유를 적은 이제 사직서인데 제가 이거는 너무 기니까 제 텔레그램에 링크하겠습니다. 독일 국영방송이 오스카 시상식을 검열했다. 독일의 주요 국영방송사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발언을 삭제했다. 자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오스카 시상식에서조차 검열되어야 한다면 유럽연합의 현지소를 상상해보자. 제가 생각할 때 빅브라더 사회, 빅브라더 앞으로 걔네들이 원하는 사회가 오면 가장 강력하게 빅브라더 사회가 될 이 국가들은 어디에 있냐? 현재 나토를 이루고 있는 국가, 북미 지역과 서유럽 이쪽 지역 나치 얘네들은 강력한 그 국가가 될 거예요. 그 빅브라더 국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 그림력이 떨어지겠죠. 추세는 따라가려고 싶어도 이미 나라들만큼 그 강력한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기에는 좀 힘든 곳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남한이에요. 제가 볼 때 남한은 이 빅브라더 국가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빅브라더 국가였거든요. 최근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검증도 안 된 마루타 약을 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식당도 못 갔어요. 그래가 세계 최고로 막 칭찬받는 코로나 방역국이라고 칭찬받는 나라였어요. 이게 얘네들보다 특 A급 별 5개짜리 빅브라더 국가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빅브라더 국가의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하면서 자유가 많아진다면 제가 이 나라에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신께서 저를 이 나라에서 탈출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GOOD님 감사드립니다.